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세상. 배달의 민족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얻었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3%포인트 올리면서 외식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장 장악력이 이만큼 되지 않았다면 절대 시행할 수 없죠. 자기들 거를 밀어넣기 시작하면서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기 시작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댓글 보면은 꼭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 꼭 있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은 장사를 못 하죠. 과연 배달의 민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고 있는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전체 배달 중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비중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9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현재 거의 대부분이 손님들 주문 금액에 따라 퍼센테이지로 부과되는 형태라서요. 매출이 늘어나면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요만큼 장사하나 요만큼 장사하나 남는 건 요만큼. 주문 금액 2만 원을 기준으로 업주 부담 배달비 2,900원, 중개 이용료 9.8%, 결제 정산 이용료 3%, 부가세 546원까지 모든 수수료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약 14,000원. 그러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원자재 비용이 남아 있었는데요. 음식의 재료와 포장에 쓰이는 일회용품의 가격은 음식 가격의 35%에서 40%. 따라서 대략 7,000원의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배달의 민족은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배제된 자료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수수료율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었고, 다른 배달 플랫폼에 비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배달 음식에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광고 비용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우리 가게 클릭, 배민원, 한집 배달, 알뜰 배달, 포장 주문.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저희 가게를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가게 목록들에 등록을 안 하면은 가게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리스트 같은 경우는 가게 배달 카테고리에서 최상단의 3개 가게가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노출시켜주는 광고 시스템이고요. 클릭 광고는 그 오픈리스트에 등장하게 되는 빈도를 늘려주는 광고예요. 클릭당 단가가 높을수록 오픈리스트에 더 자주 노출되게 됩니다. 클릭 광고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메뉴를 보러 들어오시는 클릭을 하는 순간 뭐 200원에서 600원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600원으로 설정해 두거든요. 그래서 600원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 그게 주문 전환율이 손님들이 저희 가게 10번 클릭해 주셨을 때 한 건 정도 배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6,000원이 클릭 광고로 추가로 나가게 되고 거기에 부가세까지 붙어서 6,600원이거든요. 나간다고 보면은 사실 배민원, 알뜰 배달, 한집 배달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돈을 남길 수가 없다. 다만 신규 고객 유치 및 홍보 효과를 위해서 등록해 둘 수밖에 없다. 그런 주문 한 건당 우리 가게 클릭 광고만으로 소비되는 비용은 대략 6,600원. 앞서 2만 원의 주문 금액에서 수수료와 원자재 비용을 제외하였던 금액은 약 7,000원이었습니다. 그럼 하나의 주문에 남는 금액은 1,000원도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주문 금액에 따라 퍼센테이지로 떼가는 광고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크게 부담이 되고, 매출을 느는데 순이익은 그대로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얘네가 조금 악질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새로운 광고를 계속 내는데
기존 걸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도 해야 되게 만들어요. 오픈리스트를 하다가 클릭 광고가 후에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오픈리스트까지 이용하고 있는 가게들만 클릭 광고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선택인 줄 알았던 그게 안 하면은 아예 자기 가게가 노출이 안 되게 버려서 매출 자체가 발생이 안 돼 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과금은 그대로 또 있는 상태에서 또 처음엔 또 선택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처음엔 선택이었다가 조금 고차가 되면은 또 필수가 되고, 또 필수가 돼서 거의 모든 가게들이 다 하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과금이 나오고 또 다른 과금이 나오는데 이게 점점 쌓이는 거죠.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광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수수료와 함께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배달의 민족의 횡포는 자영업자만 느끼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이더들을 통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또 다른 진실을 들어보았습니다. 최근에 이 배달민족 이 행보를 보면 일반 배달 대행들 규모를 줄이고 자기들 측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쪽에서 뭐 기사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주문도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쪽에 기존의 배달 대행들이 많이 줄어 있죠, 배민으로 인해서.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그 배민 클럽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민클럽. 네. 뭐 독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배달민족이라는 기업이 이런 시장 장악력이 이만큼 되지 않았다면 절대 시행할 수 없죠. 우리가 음식 배달을 할 때 배달 팁을, 배달료 이걸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걸 무료로 하는 어떤 정액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가 되겠지만,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또 나는 일반 배달도 이득이 많으니까, 내한테 수수료가 적으니까 그걸 유지하고 싶은데 그런 선택권 자체를 없애버리죠. 일반 배달로 고객이 주문해도 배민클럽으로 인해서 배민원 수수료 정책이 나가버리죠.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된 배민클럽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을 보장함으로써 점차 이용자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2달 동안은 주문 한 건당 배달비 2,000원을 지원해주겠다며 점주들에게 배민클럽 가입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료 배달의 화려한 이면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권력 남용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 한 달 단위가 아니라 하루하루 단위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자사우대와 최대우 요구, 본인들의 수수료율이 더 높은 상품으로 유인을 하는 자사우대와 타 플랫폼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업주들과 소비자를 이용하는 최대우 요구라는 것은 타 플랫폼과 금액을 맞춰라, 운영시간을 맞춰라, 운영시간까지도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시간까지도 몇 분 내에 조리를 해라. 본인들의 라이더가 배차가 여의치 않은 조리 대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리 대기를 걸어버려요. 그럼 이 조리 대기 중에는 저희가 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리 대기가 길어져서 소비자분들이 배달받는 시간이 점점 앱상에서 확인을 했을 때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면 취소해야겠다, 너무 오래 걸리네, 이렇게 되겠죠. 조리 대기 상태에서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 놨다가 소비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취소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플랫폼에서. 민원하기 전에는 그게 제일 메인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자기들 걸 이제 밀어넣기 시작하면서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기 시작하게 하는 거지. 계속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뭐 배민이라고 적고 옆에는 가게 배달이라고 2개를 동시에 띄워놨더라고. 띄워놨는데 계속 이제 창에는 배민 클럽을 가입하라고 계속 띄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가게 배달로 들어와야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사장님께서 혹시 네.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걱정되는 부분 많죠. 걱정되는 부분 많은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값이 오르는 거죠. 2만 원짜리 시키면은 한 30%, 6,000원은 배달의 민족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2가지예요. 원재료 비율을 줄이거나 음식값을 올리거나. 당연히 원재료 비율을 줄였을 때 손님이 받는 음식은 같은 가격이면 퀄리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 가다 보니까 본전보다도 솔직히 금액이 조금 적거든요. 음식 금액이 조금 적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이게 계속 수수료가 만약에 오른다 하면 뭐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가게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사이드라든지 뭐든 무한 제공을 해준단 말이야. 주먹밥 이런 것도 솔직히 조금 더 줘요. 그래도 찾아주는 그 성의가 있으니까.
우리도 같은 계열의 그 동종업계들 많이 보는데 보면은 그람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금액을 되게 많이 받는 데도 많더라고.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하지. 우리도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해. 근데 하지는 않는데 하기는 해. 우리도 남기긴 남겨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못 남기고 있으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 수수료를 받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3%를 올린다 그러면 3%를 고스란히 입점 업체가 가져갈 건가. 라이더한테 조금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소비자 가격으로 부담시켜서 전가시킬 것인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중소상인들은 여전히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고스란히 받게 되니까 자기네들은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지만 가격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가격이 오르면 잘 판매가 안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부당한 경영 방식은 우리도 모르게 자영업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그 피해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없으면 장사를 못 하니까요. 이게 이제 요새 공중파 3사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나 뭐 라이더들 수수료 문제, 배달비가 비싸다니 뭐 그런 문제들에서 많이 다루니까 뭔가 댓글 보면은 꼭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 꼭 있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하면은 장사를 못 하죠.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의 구조는 어떠냐면, 한번 그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가 돼서 선점이 되면은 이렇게 꽉 몰려요. 배달의 민족도 배달 중개 업체인데 회원이 몰리는 것이죠. 처음 선점 업체가 있으면 이게 회원진이 몰리게 되는 그런 구조상 쉽게 독과점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독과점이 생기면 이런 옛날에 격언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경쟁이라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되는 것은 공급자들도 다수가 있어서 경쟁이 돼야 되고, 소비자도 또 다수가 있어서 경쟁이 되면 적정한 가격에 그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람직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게 독과점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독과점적인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을 지배하는 통제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곳들이 수수료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처럼 눈치를 보고 또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협상을 하거나 정보에 있어서나 파워가 기울어져 있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한다거나 수수료를 조율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9월 25일 부산광역시청화. 우리는 배달의 민족에 맞서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는 힘들게 번 돈으로 때로는 심적인 힐링을 위해 혹은 내 아이의 끼니를 위해 배달 어플을 심심치 않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그 금액조차도 일부는 고스란히 어플의 수수료로 녹아들어 버립니다. 배달 플랫폼 규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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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앱이 하고 있는 불공정한 부분을 각도로 조사하고 자료화해서 여기저기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제보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뭐 국회 같은 데도 간담회 같은 데도 참석하고 전반적인 배달 앱의 불공정한 부분을 많이 알리고 있죠. 소비자분들께도 알리고 있어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많은 미팅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불공정한 부분을 많이 알렸는데, 지금의 정부 쪽에서는 저희한테 연락을 단 한 번도 주시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방향은 단 한 것 같아요. 배달 앱에서 스스로 자율 규제가 이미 어려워졌으니,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라도 좀 제재를 해서 잡힌다면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 우리들의 밥상 위, 당연한 듯이 여겨졌던 편리함에는 결국 우리 모두의 피해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독점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